남계군의 송암, 공양밥이 사라진 지 사흘째 모든 손가락이 한 마리 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개까지 공양밥을. 안 되지. 따뜻해 이 냄새. 호두가 살려면 지금이야. 하지만 폭우가 쏟아진 그날 밤, 산 위에서 발견한 진실은 호두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너 이미 알고 있었구나. 사랑이 뭔지. 도둑이라 불렸던 개가 보여준 것은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이었습니다. 남해와 산줄기가 만나는 남계군. 소나무 향이 짙게 밴 해송암의 아침이었습니다. 스님들의 아침 예불 소리가 산새들의 지저김과 어우러져 흐르던 그 평온한 시간, 공양간을 맡은 강석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어요. 사흘 전부터 계속된 일 때문이었습니다. 공양 후 남은 밥과 반찬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또야, 강석이 빈 그릇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8년을 살아오며 규칙과 질서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온 그였어요. 해송암에서 살림을 맡은 지도 벌써 10년째,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말이지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러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뒷마당 감나무 아래로 하얀 그림자가 스르르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강석은 몸을 낮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지요. 새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어젯밤 남겨둔 주먹밥을 입에 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개까지 공양밥을? 안 되지. 강석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어요. 그러나 그 개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석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섰지요.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는 무언가 간절한 것이 있었어요. 백설이라는 이름의 그 진돗개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해. 이 냄새. 호두가 살려면 지금이야. 코끝으로 전해지는 밥의 온기, 그것은 백설에게 생명의 희망이었거든요.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이 음식이 어디로 가는지, 왜 필요한지를 말입니다. 강석이 한 발 다가서자 백설은 그제야 몸을 돌려 산길로 뛰어 올라갔어요. 입에는 여전히 주먹밥을 물고 있었지요. 강석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은 뒤를 밟아서라도 확실히 하겠어.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가 있었습니다. 해송암의 어른 만월이었어요. 74세의 그는 오랜 세월 이곳에서 지내며 많은 것들을 보고 들어왔지요. 천천히 다가온 만월이 강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강석아. 만월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어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네. 하지만 스님, 규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양 음식을 개가 가져가도록 놔두면 강석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묻어 있었어요. 만월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규칙은 중요하지. 하지만 그 규칙이 왜 생겼는지도 생각해 봐야 할 거야. 보는 눈 말고 듣는 마음으로 보게. 그때 마을 아래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능해제 슈퍼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재개발 이야기 때문이었지요. 이번엔 정말인가 봐. 보상금이 얼마나 나올까? 암자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바람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강석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요즘 들어 암자를 찾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후원금도 끊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공양 음식마저 사라진다니. 이럴 때일수록 더 엄격해져야 해요. 스님, 조금이라도 허술하면 모든 게 무너져 버려요. 만월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양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밥을 그릇에 담으며 중얼거렸지요. 무너지는 건 규칙일까 아니면 우리 마음일까? 오후가 되자 능해제 슈퍼 앞은 더욱 시끄러워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둘러서서 재개발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그 와중에 슈퍼주인 분이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밥이 싹 줄어든다니까? 해송함도 그런가 봐. 걔까지 얻어먹으러 온다던데? 분이는 68세의 억센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속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요즘 세상 정만으론 밥 안 되지. 그래도 걔가 사람보다 낫다는 말이 있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강석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까지 알고 있다니. 해송함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백설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그림자를 따라 움직였지요. 강석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놓치지 않겠어. 하지만 백설의 움직임에는 급박함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계속 뒤를 돌아보며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어요. 공양 그릇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더니 조심스럽게 주먹밥 하나를 입에 물었습니다. 들키면 잃는다. 백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어요. 저 따뜻한 음식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 그것만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강석이 성큼성큼 다가오자 백설은 다시 산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강석도 뒤를 따랐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강석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하지만 백설의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지요. 결국 강석은 산길 중간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었어요.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고 더 이상 따라가기엔 위험했거든요. 내일은 반드시 확인하겠어. 그날 밤 해송함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강석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걔가 왜 굳이 이곳 음식을 다른 곳에서 구하면 될 텐데. 규칙을 어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지만 그 이유가 궁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만월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지.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그의 목소리는 밤바람에 실려 사라져갔어요. 그리고 저 산 어딘가에서는 백설이 무언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무언가를, 아무도 모르는 사랑을 품고 말이지요. 그날 밤 백설은 입에 문 주먹밥의 온기를 놓치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산길을 올랐습니다. 발밑에 마른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신경 쓰였어요. 혹시나 강석이 따라오고 있지는 않을까 해서 말이지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저 위에서 기다리고 있을 작은 생명 때문에 말이에요. 캄캄한 산길을 한참 올라가니 오래된 석불이 나타났습니다. 달빛에 희미하게 드러난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 아래 백설은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가늘고 약한 마치 새끼 고양이 같은 울음소리였지요. 낑낑, 낑낑. 백설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석불 뒤편 움푹 파인 곳에서 흰색 털뭉치 하나가 떨고 있었습니다. 말티즈 호두였지요. 백설보다 훨씬 작은 생후 6, 7개월쯤 되어 보이는 강아지였어요. 백설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호두를 핥아 깨웠습니다. 호두의 몸은 차갑고 축축했어요. 어젯밤 내린 이슬 때문이었지요. 작다. 너무 작아. 백설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미지근하다. 먹어야 해. 백설은 입에 물고 온 주먹밥을 바닥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작은 조각들로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호두 앞으로 밀어줬지요. 호두는 처음엔 고개를 돌렸어요. 무서움에 떨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백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큰 혀로 호두의 작은 머리를 다정하게 핥아주며 밥 조각을 코앞으로 가져다 댔어요. 그제야 호두가 조금씩 입을 벌려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백설의 마음에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 퍼졌어요.
살아야 해. 꼭 살아야 해. 이틀 전까지만 해도 백설은 혼자였습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자신만 챙기면 되는 그런 삶이었지요. 그런데 우연히 이 석불 아래에서 울고 있는 호두를 발견한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칠 생각이었습니다. 자신도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호두의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 작고 떨리는 몸을 보는 순간 백설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지켜야 한다. 백설 자신도 놀랄 만큼 강렬한 감정이었어요. 진돗개 특유의 보호 본능이 깨어난 것이었지요. 혈연관계도 아니고 심지어 같은 품종도 아닌데 말입니다. 호두가 밥을 다 먹자 백설은 자신의 몸으로 호두를 감쌌어요. 차가운 밤 공기로부터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이었지요. 호두는 백설의 따뜻한 배 쪽으로 몸을 파고들며 조용해졌습니다. 여기가 안전해. 백설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곳이야. 하지만 백설도 알고 있었어요. 이런 생활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호두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자신이 가져올 수 있는 음식의 양도 한계가 있었거든요. 특히 오늘 강석에게 들킨 후로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어떻게 하지? 백설의 마음에 걱정이 스며들었습니다. 들키면 이 아이를 잃게 돼. 그때 호두가 작은 소리를 냈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지요. 입에서 엄마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잠꼬대였어요. 백설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작은 생명에게도 어디엔가 가족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런 곳에 혼자 있게 된 걸까요? 며칠 전 큰 비가 내렸는데 그때 길을 잃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이 다가오자 백설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해송암에서 아침 예불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호두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몸을 빼낸 후 마른 나뭇잎과 이끼를 모아서 호두 주변에 둘러놓았어요.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기다려. 곧 돌아올게. 백설이 호두의 이마를 살짝 핥아주며 속삭였어요. 산을 내려가는 길에 백설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음식을 가져올 수 있을까? 강석은 이미 의심하고 있어. 내일은 더 조심해야 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호두의 따뜻한 숨소리, 자신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든 작은 몸의 느낌. 그 모든 것이 백설에게는 처음 느껴보는 소중함이었거든요. 이게 지킨다는 거구나. 백설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누군가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 자신보다 다른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구나. 해가 뜨기 시작하자 마을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요. 백설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도 해송암에 가야 했어요. 호두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각오였거든요. 능해제 슈퍼 쪽에서 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또 그 하얀 개야? 요즘 자주 보이더라고.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는 걸 백설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석불 아래에서는 호두가 혼자 떨고 있었어요. 백설이 없는 시간이 무섭고 외로웠지만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어요. 밥을 먹고 따뜻함을 느꼈던 기억 때문이었을 거예요. 낑낑. 호두가 작은 소리로 백설을 불렀어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 순간 백설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왜 이곳에 온 것인지를 말이에요. 호두는 이제 자신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른 아침, 강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머릿속에는
온통 그 하얀 진돗개 생각뿐이었어요. 오늘은 반드시 확인하겠어. 강석은 이를 악물며 다짐했습니다. 공양간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혹시나 해서 어젯밤에 남겨둔 밥그릇을 확인해 보니 역시나 비어 있었습니다. 또 가져갔군. 강석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규칙이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져. 강석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48년을 살아오며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온 신념이었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마을 아래쪽에서는 벌써부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능해제 슈퍼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재개발 이야기로 시끄럽더니 이제는 해송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었거든요. 분이가 큰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아니, 암자밥까지 개가 훔쳐 먹는다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진짜 그래? 옆에 서 있던 김씨 아주머니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거짓말하나? 강석이가 직접 봤다던데. 하얀 진돗개 말이야. 분이는 손을 흔들며 계속했어요. 요즘 밥이 싹 줄어든다니까. 사람도 굽는 판에 개까지 얻어먹으러 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래도 불쌍하긴 하지. 산에서 얼마나 굶었으면. 하지만 안 되지, 공양밥을. 강석은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까지 알고 있다니. 해송암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미리 숨어서 기다려야겠어. 강석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말겠어. 한편 산 위 석불 아래에서는 백설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느꼈던 강석의 날카로운 시선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들키면 잃는다. 백설의 마음에 두려움이 스며들었어요. 호두는 백설의 품에서 작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먹은 주먹밥 덕분에 조금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약해 보였어요. 백설은 호두를 핥아주며 생각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안전하지 않아.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해. 백설은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석불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 바위 틈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지요. 저기가 나을 거야. 조심스럽게 호두를 입에 물고 백설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위 틈은 생각보다 아늑했어요. 바람도 막아주고 비가 와도 젖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여기가 더 안전해. 백설이 호두를 내려놓으며 속으로 말했어요. 사람 냄새가 올라오지 않아.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온 만큼 아래로 내려가는 시간도 더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음식을 가져오는 것도 더 힘들어졌지요. 오후가 되자 해송암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발걸음이 뜸해졌어요. 재개발 소문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만월이 강석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후원금도 많이 줄었네. 네, 어른. 이번 달은 평소의 절반도 안 돼요. 강석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 후로 사람들이 뜸해졌어요. 그런 때일수록 더 마음을 넓혀야 하는 건데. 만월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어르신, 이럴 때일수록 더 엄격해져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허술하면 모든 게 무너져 버려요. 해가 기울어갈 무렵 강석은 미리 숨을 곳을 정해놓고 기다렸습니다. 공양간 뒤편 감나무 그늘이었어요. 여기서 기다리면 그 개가 나타나는 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흘러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강석은 긴장한 채로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오는지 확실히 보겠어.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하얀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매우 조심스럽게 거의 기듯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백설은 사람 냄새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숨어 있어. 위험해.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호두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백설은 평소와 다른 길로 돌아서 접근했습니다. 뒷산 쪽으로 크게 돌아서 온 것이었어요. 강석은 그 모습을 놓쳤습니다. 예상했던 곳과 다른 방향에서 나타났거든요. 영리하군. 강석은 속으로 감탄했어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백설은 재빨리 주먹밥 하나를 입에 물고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도 강석은 뒤를 따라갈 수 없었어요. 워낙 빨랐고 어둠 속에서는 흰 털도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강석은 답답해했어요.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능해제 슈퍼에서는 분이가 전단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의 전단을 발견했어요. 강아지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어머, 이게 뭐야? 분이가 전단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작고 하얀 말티즈가 있었어요. 호두라는 이름의 강아지였지요. 실종된 지 일주일째. 분이가 중얼거렸어요. 이 근처에서 잃어버렸다고 하네. 그때 분이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혹시 그 하얀 진돗개가? 바로 그 순간 산 위에서는 백설이 호두에게 주먹밥을 주고 있었습니다. 호두는 예전보다 조금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작고 약했어요. 조금만 더 버텨. 백설이 호두를 핥아주며 속삭였어요. 곧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백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사람들의 의심은 점점 커지고 있었고 음식을 구하는 것도 더욱 힘들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강석은 잠자리에 들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은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이대로는 안 되겠어. 만월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산이 바위 틈에서는 백설과 호두가 서로를 의지하며 추위를 견디고 있었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백설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호두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강석은 어둠이 채 가시기 전부터 자리를 잡고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공양간이 아닌 뒷산 입구에 숨어 있었어요. 어젯밤 그 영리한 진돗개가 다른 길로 접근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놓치지 않겠어. 강석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볼을 스쳤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한편 분이는 어젯밤부터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가게 게시판에 붙은 그 전단지 때문이었어요. 호두라는 이름의 말티즈를 찾는다는 내용이었지요. 사진 속 강아지는 정말 작고 귀여웠어요. 일주일째라. 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동네 어딘가에 있을 텐데. 혹시 그 하얀 진돗개가. 그때 분이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진돗개가 공양밥을 훔쳐가는 것과 실종된 말티즈, 이 둘 사이에 무언가 연결고리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에이, 설마.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가 다른 개를 도와준다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워낙 동물을 좋아하는 분이었거든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 백설이 나타났습니다. 어젯밤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코를 바닥에 대고 냄새를 맡으며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강석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따라가겠어. 백설은 평소와 같이 공양간에서 주먹밥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강석이 충분히 거리를 두고 뒤를 따를 수 있었습니다. 어둠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움직였거든요. 산 위로 올라가는군. 강석은 놀라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백설이 올라가는 길이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바위와 나무 뿌리로 이루어진 가파른 길이었거든요. 백설은 중간중간 멈춰서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따라오는 이가 있나 확인하는 것 같았지요. 강석은 재빨리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정말 영리해. 강석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한참을 올라가니 오래된 석불이 나타났습니다. 달빛에 비친 부처님의 자비로운 모습이 신비롭게 보였어요. 강석은 이곳에 이런 석불이 있다는 것도 몰랐었거든요. 백설은 석불을 지나 더 높은 바위 틈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강석의 눈이 커졌어요. 바위 틈에서 작고 하얀 것이 움직이는 게 보였거든요. 백설이 입에 문주먹밥을 내려놓자 그것이 조심스럽게 나와서 먹기 시작했어요. 강아지? 강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건 말티즈야? 백설은 그 작은 강아지를 다정하게 핥아주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새끼를 돌보는 어미처럼 말이지요. 주먹밥을 작은 조각으로 뜯어서 먹기 좋게 해주기도 했어요. 강석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도둑이 아니라 살리려고? 그 순간 강석은 깨달았어요. 백설이 공양밥을 가져간 이유를 말입니다. 자신이 먹으려는 게 아니라 저 작고 약한 생명을 구하려는 것이었어요. 내가 완전히 오해했구나. 강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설은 작은 강아지를 자신의 품에 안고 따뜻하게 감싸주었어요. 추위에 떨고 있던 작은 생명이 안정을 찾는 모습이었지요. 강석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복잡했거든요. 내가 규칙만 생각하고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 다음 날 아침 강석은 바로 능해제 슈퍼로 향했습니다. 게시판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분이가 인사했습니다. 뭔 일로 이렇게 일찍? 게시판 좀 봐도 될까요? 강석이 물었어요. 그럼요, 얼마든지. 강석은 게시판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어요. 강아지를 찾습니다라는 전단지였지요. 사진 속의 말티즈는 어젯밤 본 그 강아지와 똑같았어요. 이거 언제 붙은 거예요? 강석이 물었습니다. 아, 그거요? 며칠 전에 붙었어요. 서울에서 놀러 왔다가 잃어버렸다는데. 분이가 설명했어요. 불쌍하죠? 호두라는 이름이래요. 강석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혹시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왜요? 뭔가 아세요? 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강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아니, 그냥요. 혹시나 해서요. 그때 분이가 말했어요. 혹시 그 하얀 진돗개 일이랑 관련 있나요? 저도 생각해봤거든요. 너무 우연의 일치 같아서. 강석은 놀라며 분이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글쎄요. 그냥 느낌이요. 개들도 서로 도와준다던데 혹시나 해서요. 그 순간 마을 아래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재개발 관련 설명회가 열린다는 방송이었지요. 또 시작이네. 분이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요즘 이 이야기만 나오면 마을이 시끄러워져요. 강석도 걱정이 되었어요. 재개발이 확정되면 해송암도 큰 타격을 받을 텐데. 그러면 공양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었거든요. 후원금도 많이 줄었죠? 분이가 물었어요.
네. 이번 달은 절반도 안 돼요. 강석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다들 불안해하시니까. 그때 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개들은 어떻게 해요? 공양밥도 줄어들 텐데. 강석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백설과 호두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특히 어젯밤 본 그 광경이 자꾸 떠올랐어요. 분희 씨, 강석이 말했습니다. 혹시 그 전단지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분희가 전단지를 뜯어서 건네주었어요. 혹시 정말 찾으셨나요? 강석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거의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해송함에는 재개발 설명회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지요. 만월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이래서야 마음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네. 강석도 불안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암자의 살림은 더욱 어려워질 테고 그러면 공양 음식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백설과 호두였어요. 백설은 굶거나 위험을 감수하고 계속 훔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밤 강석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두는 게 맞을까? 그날 밤 강석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어젯밤 본 광경이 떠올랐어요. 백설이 작은 호두를 품에 안고 따뜻하게 감싸주던 모습, 주먹밥을 작은 조각으로 뜯어서 먹여주던 그 다정한 모습 말이지요. 내가 규칙을 속인 건가? 아니면 늦게 배운 자비인가? 강석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48년을 살아오며 그토록 소중히 여겨온 규칙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작은 생명을 구하려는 마음도 같은 것 아닐까요? 새벽이 되자 강석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빵 2개와 사과 하나를 꺼냈어요. 자신의 몫이었지만 지금은 더 필요한 곳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건 규칙을 어기는 게 아니야. 강석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자비를 베푸는 거야. 강석은 조심스럽게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백설이 올라갔던 그 길을 따라서 말이지요. 석불까지는 아니더라도 백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두려고 했어요. 중간쯤 올라가니 넓적한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면 비에 젖지도 않을 것 같았어요. 강석은 조심스럽게 빵과 사과를 바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정도면 찾을 수 있겠지. 강석은 주변을 둘러보며 자리를 확인했어요. 그때 멀리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설의 울음소리 같았어요. 강석은 재빨리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이지요. 잠시 후 백설이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일찍 내려온 것 같았지요. 아마 호두가 배가 고팠을 거예요. 백설은 코를 바닥에 대고 냄새를 맡으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바위 위에 빵과 사과를 발견했어요. 백설은 깜짝 놀란 듯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경계하며 냄새를 맡았지요. 사람 냄새. 하지만 위험하지 않아. 백설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따뜻한 냄새야. 백설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빵을 냄새 맡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았거든요. 강석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알아보는군. 저기가 없다는 걸. 백설은 빵 하나와 사과 반쪽을 가져갔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말이지요. 마치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게 미안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부터 강석의 비밀스러운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그 바위에 음식을 놓아두는 것이었어요. 빵, 사과, 가끔은 삶은 고구마도 놓았지요. 백설도 매일 그곳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적당한 양만 가져갔어요. 절대 욕심을 부리지 않았지요. 강석은 그런 백설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저게는 정말 다르구나. 강석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한편 능해제 슈퍼에서는 분이가 계속 신경 쓰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단지 이야기였어요. 강석이 연락처를 물어간 후로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정말 찾은 걸까? 분이가 게시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하얀 진돗개가 호두를 돌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문제는 마을 분위기였어요. 재개발 이야기가 본격화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해송함도 이제 끝이래. 김씨 아주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재개발되면 다 헐어버린다는데. 그럼 스님들은 어떻게 돼요? 다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글쎄, 다른 곳으로 가시겠지. 분이가 걱정스럽게 대답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해송함은 이 마을의 중심 같은 곳이었거든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마음의 안식처 역할을 해왔던 곳이었지요. 후원도 끊어야겠네. 누군가 말했어요. 어차피 없어질 곳에 뭘 더 해줘. 분이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비 오면 더 잃는다며 걱정을 키웠습니다. 해송함이 어려워지면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힘들어질 테니까요. 그날 오후 마을 회관에서는 재개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시끄러운 목소리들이 해송함까지 들려왔어요. 보상금이 얼마나 나와? 언제 시작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해? 만월이 걱정스럽게 강석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어려워지겠네. 네, 어른. 강석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이번 달 후원금은 평소의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면 공양도 줄여야겠네. 강석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공양이 줄어들면 자신이 백설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줄어들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백설과 호두가 걱정되었거든요. 그날 밤 강석은 평소보다 많은 음식을 바위에 놓았습니다. 빵 3개와 사과 2개, 그리고 우유 한 팩까지 추가했어요. 혹시나 앞으로 어려워질 상황을 대비해서 말이지요. 백설은 그 많은 음식을 보고 놀란 듯 했어요. 하지만 역시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적당한 양만 가져갔지요. 이 사람, 고마워. 백설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 강석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규칙만 생각하던 자신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분이가 강석을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어요. 강석 씨, 혹시 그 개들 어떻게 됐어요? 분이가 물었어요. 왜 그러세요? 강석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비가 억수로 내리는데 작은 강아지가 울고 있는 꿈을요. 분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그래요. 강석은 가슴이 뜨끔했어요. 날씨 예보를 들어보니 이번 주에 큰 비가 온다고 했거든요. 분이 씨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강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찾으신 거예요? 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강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때 하늘에서 우르르 소리가 들려왔어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분이의 꿈이 현실이 될 것 같았어요. 큰 비가 오겠네요. 분이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강석도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산 위의 백설과 호두를 생각했습니다. 바위 틈이라고 해도 폭우가 내리면 견디기 어려울 텐데 걱정이 앞섰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강석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할 것 같은데. 그날 저녁 강석은 더 많은 음식과 함께 비닐봉지도 준비했어요. 조금이라도 비를 막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말이지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곧 내릴 폭우를 생각하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어요. 산 위에서는 백설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의 냄새가 변하고 있었거든요. 큰 비가 올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호두를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이곳보다 더 안전한 곳을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어떻게 하지? 백설이 호두를 바라보며 걱정했어요. 비가 오면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오후부터 몰려온 먹구름이 산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바람도 거세졌고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평소와 달랐지요. 큰 비가 올 것 같은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백설은 바위 틈에서 호두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호두는 백설의 품에서 작게 떨고 있었어요. 동물들은 사람보다 날씨 변화에 민감하거든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지요. 무서워. 호두가 낑낑거리며 백설에게 더 바짝 붙었어요. 백설은 호두를 더 깊숙이 품에 안으며 다정하게 하차주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그런데 문제는 이 바위 틈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큰 비가 내리면 물이 스며들 수도 있었거든요. 백설은 주변을 둘러보며 더 안전한 곳이 없을까 살펴봤지만 마땅한 곳이 보이지 않았어요. 해송암에서는 강석이 계속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점점 낮게 깔리고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들이 휘청거렸어요. 정말 큰 비가 오겠어. 강석이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어요. 만월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폭우 경보가 내렸다던데 오늘 밤이 고비일 것 같네. 강석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산 위의 백설과 호두가 걱정되었거든요. 바위 틈이라고 해도 이런 폭우를 견딜 수 있을까요? 어른, 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강석이 말했어요. 그래, 일찍 쉬게.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지나갔을 거야. 하지만 강석은 잠들 생각이 없었어요. 기름종이 우산과 두꺼운 겉옷을 준비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이지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거든요. 저녁 7시쯤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성기게 내리던 비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30분도 안 되어 본격적인 장대비가 되었지요. 산 위에서는 백설이 긴장하고 있었어요. 빗물이 바위 틈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조금씩이었지만 비가 세질수록 더 많아졌어요. 안 돼. 이러면 호두가. 백설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백설은 재빨리 호두를 입에 물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위 위쪽에는 조금이나마 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홈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8시가 되자 천둥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산 전체를 밝혔다가 다시 어둠으로 빠뜨렸어요. 천둥 소리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와장창. 호두는 천둥 소리에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어요. 기에에. 백설은 호두를 더 꽉 안았습니다. 자신도 무서웠지만 호두가 더 무서워하는 것을 알았거든요. 괜찮아. 내가 있어. 비는 점점 더 세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폭우라고 할 만했어요.
물줄기가 바위를 타고 흘러내렸고 백설이 몸을 웅크리고 있는 곳도 젖기 시작했어요. 백설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호두를 완전히 감싸기로 한 것이었어요. 비가 호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말이지요. 백설은 호두 위에 몸을 덮었습니다. 찬 빗물이 자신의 등과 옆구리를 때렸지만 참았어요. 호두만은 젖지 않게 하겠다는 일념뿐이었거든요. 차가워. 너무 차가워. 백설이 속으로 신음했어요. 하지만 호두는 따뜻해야 해. 호두는 백설의 배 아래에서 작게 떨고 있었어요. 무서운 천둥 소리와 빗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적어도 비에 직접 맞지는 않았지요. 그때였습니다. 9시가 넘어서자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번개가 연달아 치더니 바로 근처에 떨어진 것 같았어요. 천둥 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먹먹할 정도였지요. 우르르르르, 쾅. 백설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호두를 놓을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더 꽉 껴안았지요. 그런데 그 순간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손전등 불빛 같았지요. 누군가 이 폭우 속에서 산을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백설은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온다. 위험해. 하지만 몸을 숨길 곳도 없었고 호두를 두고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기름종이 우산을 쓰고 두꺼운 겉옷을 입은 강석이었지요. 강석은 폭우 속에서도 백설과 호두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걱정이 되어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여기 있었구나. 강석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백설은 놀라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어요. 호두를 두고 갈 수 없었거든요. 강석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백설이 자신의 몸으로 호두를 완전히 감싸고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빗물에 흠뻑 젖은 채로 말이지요. 왜 지금이냐? 왜 이렇게 작으냐? 강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석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종이 우산을 백설과 호두 위로 받쳐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커다란 겉옷을 벗어서 두 생명을 함께 감쌌지요. 이제 괜찮아. 강석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비 맞지 않아도 돼. 백설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따뜻해졌거든요. 차가운 빗물이 더 이상 등을 때리지 않았어요. 대신 부드러운 천의 감촉과 사람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지요. 숨 쉰다. 살았다. 백설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호두도 백설의 품에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무서웠던 천둥 소리도 조금은 덜 무서워진 것 같았어요. 강석은 폭우 속에서 우산을 받쳐들고 서 있었습니다. 자신은 비에 젖고 있었지만 백설과 호두만큼은 따뜻하게 지켜주고 싶었어요. 내가 틀렸어. 강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규칙만 생각하고 정작 중요한 걸 못 봤어. 1시간 넘게 강석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폭우가 조금씩 약해질 때까지 말이지요. 백설과 호두를 지켜주었어요. 백설은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사람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신뢰 말이지요. 이 사람은 나쁘지 않아. 따뜻해. 비가 조금 약해지자 강석이 말했어요. 이제 좀 나아졌네. 하지만 아직 위험해. 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백설은 강석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 없었지요. 대신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천둥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비도 조금씩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어요. 강석은 계속 우산을 받쳐들고 있었지요. 내일이면 맑아질 거야. 강석이 백설에게 말하는 듯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그 순간 백설은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규칙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강석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야기가 마음을 데웠다면 잠시 멈추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생명을 덮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비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강석은 그제야 우산을 내려놓았어요. 백설과 호두는 무사했고 오히려 전보다 더 따뜻해 보였지요. 고생했어. 강석이 백설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백설은 처음으로 사람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에서 따뜻함과 사랑을 느꼈거든요. 폭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산에는 새로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어젯밤에 거센 비가 거짓말처럼 그치고 맑은 햇살이 젖은 나뭇잎들을 반짝이게 했어요. 하지만 강석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었어. 강석이 창문 너머로 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폭우 속에서 백설과 호두를 지켜주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백설이 작은 호두를 품에 안고 자신의 몸으로 비를 막아주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우산과 옷을 받아들이던 그 신뢰의 눈빛 말이지요. 강석은 주머니에서 전단지를 꺼내봤습니다. 분이에게서 받은 호두의 실종 전단지였어요. 사진 속 말티즈는 어젯밤 본 그 작은 강아지와 똑같았어요. 이제 결정해야 해. 강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편 산 위에서는 백설이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어젯밤 강석과의 만남 이후 무언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호두는 백설의 품에서 평소보다 편안해 보였어요. 어젯밤의 따뜻한 경험 덕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백설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저 사람의 냄새, 다르다. 백설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따뜻하지만 이별의 냄새도 함께 난다. 오전 10시, 강석은 마침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전단지에 적힌 번호를 천천히 눌렀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호두라는 강아지 잃으셨나요? 강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화 너머로 놀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맞아요. 혹시 보셨나요? 네, 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강석이 말을 멈췄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가겠어요. 여성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남계군 해송함이라고 아시나요? 여기 뒷산에. 알아요. 거기서 잃어버렸거든요. 우리 다은이가 놀다가.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1시간 안에 갈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강석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점심때쯤 강석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백설과 호두에게 마지막 음식을 가져다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별을 고하러 가는 것 같아 무거웠지요. 백설은 강석의 발소리를 듣고 귀를 쫑긋 세웠어요. 어젯밤 이후로 강석에 대한 경계심은 많이 사라졌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안녕, 백설아. 강석이 다가오며 말했어요.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준 것이었지요. 백설은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강석은 평소보다 많은 음식을 가져왔어요. 빵, 우유, 사과, 그리고 작은 담요까지 있었지요.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백설은 강석의 표정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슬픔과 결심이 섞인 복잡한 표정이었거든요. 그 순간 백설은 직감했습니다. 이별이다. 내일 저 따뜻한 냄새가 온다.
백설은 호두를 더 꽉 껴안았어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잃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거든요. 백설아, 강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호두에게도 가족이 있어. 아주 그리워하고 있는 가족이 말이야. 백설은 강석의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기울였어요. 물론 말을 알아듣는 건 아니었지만 그 어조에서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느꼈지요. 그날 오후 2시 산 아래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곧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호두야, 호두야.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어요. 백설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익숙한 냄새가 느껴졌거든요. 호두와 비슷한, 아니, 호두가 그리워하던 그 냄새였어요. 호두도 그 목소리를 듣고 귀를 세웠어요. 뭔가 기억나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작은 꼬리가 살짝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강석이 산 아래로 내려가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곧 3명의 가족이 산길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른 둘과 아이 하나였지요. 여기쯤일 거예요. 강석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백설은 호두를 더 깊숙이 품에 안았습니다. 아직 놓고 싶지 않아. 하지만 호두는 계속 그 목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드디어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30대 부부와 9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아이의 얼굴은 울음으로 부어 있었지요. 호두야. 다은이 큰 소리로 불렀어요. 그 순간 호두가 백설의 품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향해 작은 소리로 대답했지요. 끙끙. 들렸어. 호두 목소리야. 다은이 뛰어가려고 했지만 엄마가 말렸어요. 천천히. 놀라게 하지 마. 백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호두가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느껴졌지만 보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지난 며칠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돌봤던 호두였거든요. 강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백설아, 괜찮아. 저 아이들이 호두의 진짜 가족이야. 다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호두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너무 무서웠지? 호두는 그 목소리를 듣고 꼬리를 더 세게 흔들었어요. 그리고 백설의 품에서 나오려고 몸을 움직였지요. 백설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 냄새, 따뜻하다. 호두와 같은 냄새야. 내가 틀렸구나. 호두는 원래 저곳이 집이었구나. 백설은 천천히 호두를 놓아주었어요. 호두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은 쪽으로 걸어갔지요. 호두야. 다은이 무릎을 꿇고 팔을 벌렸어요. 호두는 마지막으로 백설을 돌아봤어요.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같았지요. 그리고 다은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어요. 호두야, 호두야. 다은이 울면서 호두를 안았어요. 다시는 놓지 않을 거야. 백설은 한 발 뒤로 물러서며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따뜻한 기분도 들었지요. 호두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말이에요. 강석은 백설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이미 알고 있었구나. 사랑이 뭔지. 백설은 강석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보다는 깨달음이 있었지요. 내가 틀렸소. 강석이 다은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규칙 뒤에 숨어서 살고 있는 것들을 못 봤소. 그때 만월이 산 아래에서 올라왔어요. 강석의 연락을 받고 온 것이었지요. 잡는 손보다 놓아주는 손이 더 단단하네. 만월이 백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다은 가족은 호두를 안고 행복해했어요. 그리고 백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고마워요. 다은 엄마가 말했어요. 우리 호두를 지켜줘서. 그날 저녁 마을에는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재개발 계획이 일시 보류되었다는 것이었지요. 마을 어르신들이 자진해서 민원을 철회했거든요. 여기에는 사람뿐 아니라 숨쉬는 모든 것들의 길이 있다는 이유였어요. 작은 개의 자비가 마을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지요. 백설의 사랑 -7챕터. 폭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산에는 새로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어젯밤의 거센 비가 거짓말처럼 그치고 맑은 햇살이 젖은 나뭇잎들을 반짝이게 했어요. 하지만 강석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었어. 강석이 창문 너머로 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폭우 속에서 백설과 호두를 지켜주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백설이 작은 호두를 품에 안고 자신의 몸으로 비를 막아주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우산과 옷을 받아들이던 그 신뢰의 눈빛 말이지요. 강석은 주머니에서 전단지를 꺼내봤습니다. 분이에게서 받은 호두의 실종 전단지였어요. 사진 속 말티즈는 어젯밤 본 그 작은 강아지와 똑같았어요. 이제 결정해야 해. 강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편 산 위에서는 백설이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어젯밤 강석과의 만남 이후 무언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호두는 백설의 품에서 평소보다 편안해 보였어요. 어젯밤의 따뜻한 경험 덕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백설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저 사람의 냄새, 다르다. 백설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따뜻하지만 이별의 냄새도 함께 난다. 오전 10시 강석은 마침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전단지에 적힌 번호를 천천히 눌렀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호두라는 강아지 잃으셨나요? 강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화 너머로 놀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맞아요. 혹시 보셨나요? 네, 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강석이 말을 멈췄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가겠어요. 여성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남계군 해송암이라고 아시나요? 여기 뒷산에. 알아요. 거기서 잃어버렸거든요. 우리 다은이가 놀다가.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1시간 안에 갈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강석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점심때쯤 강석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백설과 호두에게 마지막 음식을 가져다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별을 고하러 가는 것 같아 무거웠지요. 백설은 강석의 발소리를 듣고 귀를 쫑긋 세웠어요. 어젯밤 이후로 강석에 대한 경계심은 많이 사라졌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안녕, 백설아. 강석이 다가오며 말했어요.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준 것이었지요. 백설은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강석은 평소보다 많은 음식을 가져왔어요. 빵, 우유, 사과, 그리고 작은 담요까지 있었지요.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백설은 강석의 표정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슬픔과 결심이 섞인 복잡한 표정이었거든요. 그 순간 백설은 직감했습니다. 이별이다. 내일 저 따뜻한 냄새가 온다. 백설은 호두를 더 꽉 껴안았어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잃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거든요. 백설아, 강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호두에게도 가족이 있어. 아주 그리워하고 있는 가족이 말이야. 백설은 강석의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기울였어요. 물론 말을 알아듣는 건 아니었지만
그 어조에서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느꼈지요. 그날 오후 2시 산 아래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곧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호두야, 호두야.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어요. 백설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익숙한 냄새가 느껴졌거든요. 호두와 비슷한, 아니, 호두가 그리워하던 그 냄새였어요. 호두도 그 목소리를 듣고 귀를 세웠어요. 뭔가 기억나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작은 꼬리가 살짝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강석이 산 아래로 내려가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곧 3명의 가족이 산길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른 둘과 아이 하나였지요. 여기쯤일 거예요. 강석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백설은 호두를 더 깊숙이 품에 안았습니다. 아직 놓고 싶지 않아. 하지만 호두는 계속 그 목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드디어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30대 부부와 9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아이의 얼굴은 울음으로 부어 있었지요. 호두야. 다은이 큰 소리로 불렀어요. 그 순간 호두가 백설의 품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향해 작은 소리로 대답했지요. 끙끙. 들렸어. 호두 목소리야. 다은이 뛰어가려고 했지만 엄마가 말렸어요. 천천히. 놀라게 하지 마. 백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호두가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느껴졌지만 보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지난 며칠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돌봤던 호두였거든요. 강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백설아, 괜찮아. 저 아이들이 호두의 진짜 가족이야. 다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호두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너무 무서웠지? 호두는 그 목소리를 듣고 꼬리를 더 세게 흔들었어요. 그리고 백설의 품에서 나오려고 몸을 움직였지요. 백설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 냄새, 따뜻하다. 호두와 같은 냄새야. 내가 틀렸구나. 호두는 원래 저곳이 집이었구나. 백설은 천천히 호두를 놓아주었어요. 호두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은 쪽으로 걸어갔지요. 호두야. 다은이 무릎을 꿇고 팔을 벌렸어요. 호두는 마지막으로 백설을 돌아봤어요.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같았지요. 그리고 다은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어요. 호두야, 호두야. 다은이 울면서 호두를 안았어요. 다시는 놓지 않을 거야. 백설은 한 발 뒤로 물러서며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따뜻한 기분도 들었지요. 호두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말이에요. 강석은 백설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이미 알고 있었구나. 사랑이 뭔지. 백설은 강석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보다는 깨달음이 있었지요. 내가 틀렸소. 강석이 다은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규칙 뒤에 숨어서 살고 있는 것들을 못 봤소. 그때 만월이 산 아래에서 올라왔어요. 강석의 연락을 받고 온 것이었지요. 잡는 손보다 놓아주는 손이 더 단단하네. 만월이 백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다은 가족은 호두를 안고 행복해했어요. 그리고 백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고마워요. 다은 엄마가 말했어요. 우리 호두를 지켜줘서. 그날 저녁 마을에는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재개발 계획이 일시 보류되었다는 것이었지요. 마을 어르신들이 자진해서 민원을 철회했거든요. 여기에는 사람뿐 아니라 숨쉬는 모든 것들의 길이 있다는 이유였어요. 작은 개의 자비가 마을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지요. 호두와 이별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며 산에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어요. 백설은 여전히 그 석불 아래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지요. 혼자가 된 것은 외로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넓어진 것 같았어요. 호두를 돌보며 배운 사랑이 사라지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거든요. 강석은 여전히 매일 아침 바위에 음식을 놓아주었습니다. 이제는 백설만을 위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백설이 그 음식을 혼자 다 먹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또 남겨뒀네. 강석이 빈 그릇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백설은 항상 절반 정도만 먹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숨겨두었어요. 혹시나 어디선가 굶고 있을 다른 생명들을 위해서 말이지요. 호두를 돌보며 배운 나눔의 마음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백설은 산을 돌아다니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작고 가느다란 울음소리였어요. 호두와 비슷하지만 좀 더 높은 소리였지요. 짹짹, 짹짹. 백설은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갔어요. 큰 참나무 아래였습니다. 올려다보니 나무 위에 새 둥지가 있었고 그 아래로 작은 것이 떨어져 있었어요. 아기 참새였습니다. 둥지에서 떨어진 것 같았어요. 아직 날개에 털도 제대로 나지 않은 새끼였지요.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백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호두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작고 무력한 생명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작다. 떨린다. 백설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백설은 아기 참새를 입에 물어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코끝으로 살살 밀어서 나무 밑동 가까이 옮겨 놓았지요. 그리고 앞발로 조심스럽게 아기 참새를 나무줄기 쪽으로 밀어 올렸어요. 나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말이지요. 위에서 어미 참새가 걱정스럽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짹짹짹 하며 울고 있었지요. 백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아기 참새를 위쪽으로 밀어 올렸어요. 입으로 물지는 않았지만 코와 발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도와주었지요. 한참을 그렇게 하자 어미 참새가 용기를 내어 내려왔어요. 그리고 아기 참새를 입에 물고 둥지로 데려갔지요. 짹짹. 어미 참새가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같은 소리를 냈어요. 백설은 그 모습을 보며 따뜻한 기분을 느꼈어요. 살아라. 엄마 품에서 따뜻하게 살아라. 호두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번에는 붙잡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 무렵 해송암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계획이 보류되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달라졌어요. 백설과 호두의 이야기가 마을에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았거든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지. 분이가 능해제 슈퍼에서 손님들에게 말했어요. 개가 개를 돌보다니. 사람도 저렇게 못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해송암을 찾기 시작했어요. 후원금도 다시 늘어났지요.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강석은 공양간 앞에 작은 바구니를 하나 놓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쓴 작은 팻말을 붙였어요. 이른 이를 위한 목 한 줌. 매일 아침 분이가 첫 밥을 보태러 왔어요. 이것도 넣어주세요. 하며 따뜻한 죽이나 빵을 가져왔지요. 강석도 조용히 자신의 몫을 더했어요. 백설이가 가르쳐 준 거네요. 분이가 말했어요. 나누면 더 많아진다는 걸. 만월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작은 게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구나. 첫눈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11월 말, 이른 겨울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지요. 백설은 석불 아래에 앉아서
그 눈송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코끝에 닿는 차가운 감촉이 기분 좋았지요. 하얀 털과 하얀 눈이 어우러져 마치 설경 속의 정령 같았어요. 그때 만월이 산을 올라왔습니다. 백설을 보러 온 것이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종종 올라와서 백설과 시간을 보내곤 했거든요. 안녕, 백설아. 만월이 다정하게 인사했어요. 백설은 꼬리를 흔들며 만월을 반겼습니다. 이제는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거의 없어져 있었어요. 만월은 백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넌 개라서가 아니라 큰 스승이라서 여길 지킨 거네. 백설은 만월의 손길을 받으며 편안해했어요. 그리고 멀리 마을을 내려다봤지요. 연기가 피어오르는 집들,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내가 가르쳐 준 게 참 많아. 만월이 계속 말했어요. 사랑은 가지는 게 아니라 주는 거라는 것, 진짜 강함은 놓아줄 줄 아는 것이라는 걸 말이야. 눈이 점점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백설의 털에도 눈송이들이 하나둘씩 앉았지요. 하지만 춥지 않았어요. 마음이 따뜻했거든요. 해송암 공양간 앞에 작은 바구니는 늘 비어있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음식을 채워 넣었거든요. 그리고 그 음식들은 산의 작은 생명들에게 전해졌지요. 다람쥐, 새들, 그리고 가끔씩 길 잃은 고양이들까지. 백설이 그들을 돌봐주었어요. 호두에게서 배운 사랑을 이제는 더 많은 생명들과 나누고 있었지요. 순환이네. 강석이 빈 바구니를 보며 말했어요. 받은 사랑이 다시 흘러가고 있어. 어느 날 저녁, 백설은 멀리서 익숙한 소리를 들었어요. 자동차 소리였지요. 그리고 곧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백설이 어디 있을까? 다은이의 목소리였어요. 호두와 함께 백설을 만나러 온 것이었지요. 백설은 가슴이 뛰었어요. 호두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잠시 후 산길에서 호두의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멍멍, 기운찬 소리였지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것 같았어요. 백설은 천천히 그들을 맞으러 내려갔어요. 석불 아래까지 내려오니 다은이 가족과 호두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백설아, 다은이 반가워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호두도 백설을 보자 꼬리를 세게 흔들었어요. 몸집이 제법 커져 있었지요. 잘 먹고 잘 지낸 티가 났어요. 두 개는 서로 코를 맞대며 인사했어요. 헤어진 사이지만 여전히 소중한 친구였거든요. 고마워요, 백설아. 다은이 말했어요. 호두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졌어요. 백설은 호두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어요. 놓아준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해가 저물어가자 다은 가족은 돌아갔어요. 호두는 마지막까지 백설을 돌아보며 아쉬워했지만 이제는 어디가 자신의 집인지 알고 있었어요. 백설은 다시 석불 아래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바람 냄새를 깊이 맡아봤지요. 산의 냄새, 마을의 냄새, 그리고 눈의 냄새까지 모든 것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눈송이들이 코끝에서 녹아내렸어요. 차갑지만 포근한 감촉이었지요. 백설은 눈을 감고 생각했어요. 이곳이 내 자리구나.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사랑을 나눠주세요. 작은 손길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테니까요. 사랑은 한 대상을 움켜쥐는 일이 아니라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냄새였습니다. 백설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놓아줄 때 더욱 빛이 나는 법이지요.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백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